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련이 무엇을 오판했는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삼국유사는 어떤 책을 보고 썼냐면은 김부시창 삼국사와 동의전을 보고 삼국유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국사와 동의전 중에서 조선 팔도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감추는 것이다.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련이 삼국사와 동의전이 아시아 무대를 기록한 역사책인가 하는 것을 몰랐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재 서울에 살다 해서 우리 조상들도 전부 다 서울에 살았다라고 쓸 수는 없거든요. 삼국사와 동의전은 고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살던 것을 기록했지, 조선 팔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련은 조선 팔도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련이 조선 팔도 역사로 몰아서 역사책을 삼국유사를 만들어 놨어도 삼국사와 동의전은 언제라도 재현해서 정리될 수가 있는 사서고, 삼국유사가 삼국사와 동의전을 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삼국사와 동의전이 있는 그대로 전수하는 것과 그걸 조선 팔도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고려 이전을 연구할 때 삼국사 46권에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엔전을 당을했다 라고 써있고, 신라 기록에서 신라가 전부 다 왕이라고 한 신라와 마리간에서 신라왕으로 변경한다는 신라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련의 삼국유사도 자장법사 때 선덕여왕이 있는가 하면 정신대왕이라는 신라왕이 있다. 분명히 다른 신라가 있다는. 그래서 유엔전의 5월 지역을 나타낼 지도를 찾기 시작한 것이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 우적도입니다. 이 우적도는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 때 그려진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명이 현재 중화민국 국방부에서 발행한 지도와 지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중화민국 지도에 들어있다면 중화민국 지도로 삼국시대를 연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사 46권에서 얘기하는 유엔전의 5월 지역, 그리고 남제서 58권이 얘기하는 고구려 백제 지역에 있는 것을 더 세밀한 지도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지금 이련은 이 사만이 삼국이 되는 것 가지고 만변한 진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최치원의 기록을 어디서 인용했을까 하고 원문을 찾아서 보았더니 바로 삼국사 46권에 있는 상대사 시중장에서 본 것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5줄의 상대사 시중장에서 이렇게 한 줄만 딱
띄어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사 시중당에 동해 밖에는 삼국이 있는데 마한 변한 진안이고, 마하는 고구려고 변하는 백제고 진안은 신라다. 근데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변 백만으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으를 담으라여 장안정부의 큰 걱정거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마한이 고구려가 되고 변한이 백제가 되고 진안이 신라가 됐다라는 요것만 했는데, 그러면은 이 5줄에서 답이 있습니다. 사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얘기하면 유연제는 5월에 있었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련은 그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에 있다는 것을 숨겨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유연제노 5월은 이렇게 소도파가 그린 것처럼 진화의 동부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팔도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팔도의 역사를 만들려고 했던 이론으로 봐서는 이건 반드시 숨겨야 되는 그런 기록이죠. 그런데 이 중화민국 지도를 가지고 복원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삼국시대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연, 제노, 5월 그 지역에 고구려 지명으로 연평이 있고 백제 지명으로 광양, 안국, 대방, 청하, 성양, 광흥이 있는데 지금 백제의 땅이 발해만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백제가 패망하고 도독부를 당나라가 둔 5개의 도독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 당나라를 신라가 쫓아냈기 때문에 도독부도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제에서 권 58지역 백제 지역에서 거기는 지금도 백제 5도독부의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현재까지도 있다 이겁니다. 21세기에도. 그런데 동명으로부터 남쪽으로 덕안이라는 지명인데, 덕안동 쪽에는 김수로 왕과 소금천씨가 관계되는 지명과 김유신이 관계되는 지명이 덕안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의자왕 때 진출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사는 분명히 조선 팔도만을 나타내는 기록이 아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백제 땅을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찾았다고 그러면 뭐 별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백제를 패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록에서 백제 땅을 신라와 발해 말갈이 가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국사, 삼국유사, 구당서, 신당서, 해동역사, 아방안까지 다 그렇게 써 있는데, 이병도가 뭐라고 하냐? 이건 잘못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잘못 쓴 것이 아니라 백제가 만약에 남제서 권 58, 그리고 삼국사 46권, 유연전호 5월 지역에서 백제가 패망했다면 바로 남제에서 백제 지명이 발해만을 싸고 있는 이 지역을 발해가 차지했다면 이 기록은 유효한 거며, 백제 땅이 지금 삼국사 46권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5도독부가 여기에 5도독부 중에서 2개의 지명이 동명과 덕안이 있고, 동명과 덕안은 기자가 하던
주나라와 조선 경계의 서왕, 그 지역에 당나라와 신라의 경계인 항성, 우리는 이제 당한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당한성은 당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뜻인데 지금 서화 지역에 항성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구당사하고 신당사하고 당자가 다릅니다. 그건 당나라 당자를 바꿨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그 항성의 동쪽에는 친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흥수가 의자왕한테 북쪽으로는 평원평야와 친구를 막으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산 동명어 북쪽에는 평원이 있고 동명어 남쪽에는 친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친구의 동쪽에는 옥문곡이라는 선덕왕 때 지명이 당나라 때는 여음이라고 그랬고 그 후에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부양이라고 그러는 지명이 있습니다. 결국 의자왕 때가 남제서보다 더 확장된 땅을 확보했기 때문에 백제가 나당 연합에 의해서 위험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제노 지역에는 웅진령 지라선 대산이 백제 웅진이라고 그렇게 여기 태산이 그런데 웅진에 관한 기록은 여기 황산 삼국사와 구당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웅진의 위치를 태산은 그럼 뭐냐, 원래 웅진의 동쪽에는 지라성, 대산이 대산을 과정 두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대산이 지금의 바로 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라성이 여기 보면 대산이 원래 나오는 대산이 졌었는데 대산이 지라성이 태산으로 가고 현재 태산으로 됐다. 지라는 우리 자, 그러면 여기 황산 서쪽에는 그걸 음으로 하면 태산 지라는 황산이 있습니다. 황산은 비와 같은 계백장군과 비성이라는 비라는 지명이 태산의 이 황산의 북쪽은 또 흥수가 사정한다. 평문과 사정하는 백제나라에서 백제군으로 있는 청이 있습니다. 예, 청 그리고 같은 음의 황산과 청성이라는 지명을 찾아보니까 태산 동북 쪽에 청성이 있고, 우리는 백남이라고 그러죠. 청주가 그 있습니다. 서남 쪽에는 동면 있고 더 남쪽에는 터산. 그러면 태산 서쪽에 황산의 동쪽 웅진을 찾아야 되는데 웅진의 동쪽에 태산이 있었는데 황산의 동쪽에도 태산이 있는 거죠. 황산의 동쪽에서 고문자를 써야 되는데 지라성도 찾고 사정성도 찾고 윤성도 찾아야 되는데 빗자고는 지라성이 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비와 지라가 음이 같은 곰빗자가 지라는 뭐냐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비장이나 곰빗자와 곰빗자는 또 곰지라 곰자로 그래서 비와 같은 그리고 지명을 찾으니까 태산 고 동남쪽에 음으로 푸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라는 지명이 황산과 태산 사이에 그래서 사정성이 어딜까고 그러니까 사정한다라는 말을 사정한다. 그리고 그래서 황산의 북쪽에는 사정한다. 평안한다. 흥수가 당나라 문화를 말하는 청이라고 평야와 사정한 청자를 보면 그리고 청과 웅이 같은 청성에는 태산 동북에 있고 그리고 청주가 태산 동쪽에 그리고 있습니다. 윤성은 지금까지 백제 웅진이 믿을 윤자로 믿을 신자나 신의 신을 믿을 신자의 신을 난 신의 지명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또 윤성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백제 수도라고 얘기합니다. 태산 동쪽에 박산이라는 지명을 이렇게 같은 음으로 북사에서는 웅진이라는 말을 그래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웅진도 뭐냐면 고마성으로 성에서 나가서 밖으로 진출하는 그것이 웅진이지 수도 명칭은 고마성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 고마성 북사에서 고마성으로 하면 고마를 웅으로 바꿨습니다. 고마웅.
그리고 고마움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고마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와 살찔 비자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태산서쪽에 비성이 바로 고마성이 있는 지역인데, 지금 어느 부분이 고마성이냐, 어느 지역이 웅진이냐 하는 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황산과 태산 사이에 고마성이 있다. 그러니까 웅진도 그곳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산이 이 지금 저 사기에는 대산 대자 하나죠. 해계라고 해서 태산이 태산으로 태산으로 여기 변경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사설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명만 가지고 웅진을 짓고 사비를 찾는데, 의자왕 때에 서울의 우물빛이 핏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사비아의 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라는 기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것은 뭐 피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강물이 붉게 되지는 않습니다. 영안해가지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건 이게 적조 현상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2월 달에 이 핏빛으로 변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660년, 659년부터 가물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이 말라서, 그리고 인구의 비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 우물물이 말하자면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월 달에 우물빛이 핏빛으로 변했는데 4월 달에 두꺼비 20마리가 나무로 기어 올라갔다. 이건 뭐냐면 너무나 뜨거워서 피하는 겁니다. 왜냐면 2월 달에 이제 백성들이 모두 먹을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 서해 그 물고기들이 나와 죽었다. 그 서해 물고기들이 나와 죽었다. 그런데 여기서 서해는 우리가 말하는 서해하고는 다를 겁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지금 이 황산 밑에 이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바다와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큰 호수인데, 그 호수가 물이 마르니까 고기들이 나와서 때려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두꺼비가 아마 20마리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고, 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달아갔는데, 이게 뭐냐? 너무나 가물고 메말라서 사람들이 지쳐가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폭풍폭우가 일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달부터, 그러니까 2월 달에 말랐는데 5월 달에 비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 5월 달에 비가 왔으면 그것이 물이 얼마나 오래 갈까? 우리나라 금강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일주일이면 정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태산이 있고 황산이 있고 백마가 있는 이 지역에는 물이 말랐다가 비가 와가지고 가다지면 그 물은 수개월이 갑니다. 왜? 이게 호수니까. 호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배를 타고 백제를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자연 조건이 그러한 조건이 돼야 된다는데, 우리나라 공주 지역은 그게 안 되지만은 지금 제노 지역에 황산, 태산, 평원, 백마가 있는 이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지명과 함께 자연도 보면서 웅진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46권과 남제에서는 내용이 같습니다. 삼국사 46권은
고금으로 통하는 유엔제노 5월이라는 지명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도 옛날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지명으로 고구려 백제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면, 남제에서는 지명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같은 지역이다 이거죠. 근데 18사 동의전은 남제에서 권 58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의전을 남제에서 58권과 조선파도에 각각 대입해 보면 남제에서 58권 지역에만 일치합니다. 조선파 때는 단 5%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에는 간신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동의전에 고구려 간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한은 북방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신으로 모셨다 그러면 뭐냐? 종묘 사직이 허용됐다 이겁니다. 각 부족들의. 그게 우리나라에는 말이 깔린 시대죠. 선비가한, 돌궐관, 이것이 전부 다 고구려 연망 속에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신라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대동강 이남까지만 신라 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631년 경계가 고구려 장성 이남입니다. 고구려 장성은 길림에서 광령을 지나는 고구려 장성, 그리고 송령에서 동북으로 쌓은 천리장성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녕성, 길림성 뭐 이렇게 이것이 다 신라 땅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고려 땅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 631년 국경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겠는데, 그때 유연제노 5월에는 사로신라 한의 사로국이 만의 사로국을 병합하고, 또 만의 고리국이 있었고 백제국이 이제 백제가 병합되고, 거기 외가 군옥과 비미국이 외국이 되는. 그래서 사만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유엔연의 5월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삼국사기 46권은 남제에서 내용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동명과 덕안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남제에서 백제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진출했다. 여기서 고구려 백제 전성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자왕 때를 얘기할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삼국유사를 떠받들게 된 것이 단군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국사에는 단군 기록이 없다. 그런데 그 단군을 우리가 얘기하게 된 것은 삼국유사에 의해서입니다. 근데 삼국사에서는 단군 기록은 없지만 단군 이전 기록은 있습니다. 바로 신라의 시조 조상인 소금천씨, 고구려 조상인 고신씨가 고구려 신라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련은 이걸 무시를 했습니다. 왜 무시를 했냐? 이게 조선 팔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신씨와 소금천씨 유엔제노 5월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고구려는 원래 북부여 때의 국구가 고리입니다. 양세도 나오고 후한세는 생리라고 하는 그 고자를 탁자, 고자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랬는데, 분명히 당문세계에는 고리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리인데 주몽은
전전 국가,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 국가의 정통을 개성하기 위해서 굴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국구를. 그래서 고구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고구려 말에 구토 회복을 담으리라고 한다. 그 주몽이 건국하면 구토가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뭐야, 고조선 이전의 국가를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제시를 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분명히 신라인들도 이제 소금전씨, 이 김유신도 소금전씨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 분명히 본기와 위인전에 일치하게 단군 이전의 인물을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 고신씨나 소금전씨의 묘가 유연년의 5월에 있다 해서 이르는 배척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외 일본도 동의입니다. 그리고 순임금이 동의입니다. 순의 8대조가 당연히 동의가 되죠. 그러면 아들인 소금전씨나 증손인 고신씨나 고손인 요도 당연히 동의입니다. 동의를 조상으로 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의들이 유연제노 5월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련은 그 지역 역사를 지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련은 어떻게 했냐, 삼국사에는 분명히 소금전씨가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워버리고 수로왕부터까지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제노 5월 쪽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지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춰버리고. 그리고 동명과 덕안이 있는 이 지역에는 김유신과 의자왕 때의 지명이 지금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래는 또 낙랑국을 묻어, 이게 분명히 낙랑국이죠. 근데 낙랑국을 낙랑군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낙랑국이 없는 게 아니라 낙랑국이 있었는데 낙랑 태수가 3명이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낙랑왕 최리가 있을 때 3명의 태수가 바뀌는 그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랑국에다가 낙랑군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낙랑국에다가 낙랑군으로 덮고, 거기다가 한상으로 덮고, 그리고 위만조선으로 덮고, 그리고 기자조선으로 덮고, 사망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원래 전부 다 유연제노 5월에 사만도 있고 고구려 백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을 몽땅 옮긴 것입니다. 자, 사만은 낙랑국 자리에다 사만을 메웠는데, 사만을 보시면은 최치원을 인용해 가지고 만, 변한, 진안을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최치원의 기록인데, 최치원이 말한 것은 사만이 있는데, 사만이 마하는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화는 신라가 됐다. 근데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세 강병백만으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년으로 담으로 하니까 장욱과 큰 근거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사만의 위치가 어디냐? 그럼 유연년은 5월에 있다라고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워버렸습니다. 이련이. 왜? 이건 조선 팔도하고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사만을 조선 팔도에 맞추고 고구려 백제를 조선 팔도에 맞추고. 만약에 이련이 이와 같은 작업을 해왔으면 금방 표가 날 겁니다. 삼국지하고 후한서에서 북쪽에 부여가 있고 남쪽에 고구려가 있고 그 남쪽에 예가 있고 그 남쪽에 한이 있고 그 남쪽에 외가 있다. 이게 삼국지하고 후한서의 공통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구려가 그 평양
부평의양 상곡 태원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남쪽에 있는 외의 지명이 담이, 주회, 회계, 단주, 이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회계가 있고 회계 동야연이 있고 주회와 남월이 양자강 이남에 있습니다. 그러면 발바닥이 결정되면 몸뚱이가 아무리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더더구나 북쪽이 부평, 의양, 상곡, 태원에 딱 묶여있는데 배가 아무리 흔든다 해도 다른 쪽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삼국지 후한서만 그러냐? 아니 구당서, 신당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남제서에는 백제 지명이 있습니다만은 송서에서 백제는 요동, 고구려와 함께 요동에 있는데 요서에는 진평군, 진평의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양서와 북사에서는 진평 2군이라고 했어요. 그냥 진평 2군이 있느냐, 진평현, 진평현이 맞느냐, 이거는 지금 우적도라든지 중국 지도에 보면 산서성에 요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평과 태원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이 요가 뭐냐? 이게 신당서, 구당서, 삼국사에서 고구려 요동성을 점령하고 그걸 요주로 바꿨다. 그러니까 요가 고구려 요동성입니다. 그 요를 중심으로 서쪽에 진평 2군, 그러니까 어로 보이는 고성과 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과 고평 동쪽에 광양, 청하, 안구, 광릉, 백제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당서에 나오는 백제 지명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제, 의자왕의 백제는 고구려 요동성에 있던 요의 그 남쪽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련은 동의전에 삼국지 동의전, 후한서 동의전을 조선 팔도로 옮겨놔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축이, 동의의 남북축이 요를 중심으로 남북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요서 진평군은 요를 중심으로 진성과 고평이라는 지명이 있고, 이것은 백제 오도독변의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 있다 이겁니다. 그 분명히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은 지금도 백제와 고구리, 신라의 당나라 전쟁 유명이 지금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백제 오도독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제 지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낭당 태수, 언제 동쪽 그 대방 태수, 증토 축성, 은이야 하수 따라서 근데 하나의 어성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만나 말씀드리는 웅기는 사세에 의하면 태산의 서쪽이 남부에서 위례성을 찾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웅진, 지동, 태산인데 태산은 위례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태산 서쪽에 황산이 있고 백제는 하수를 따라서 여기 태산이 있다면 여기 황산이 도우의 평원이라는 그리고 여기 청하고 안쪽에 나라를 건국했다고 저쪽에 나라를 건국했다고 광양은 그리고 백제가 태수가 나옵니다. 남대에서 대왕과 낭랑이 요 웅진으로 보이는 비성과 그리고 안평이라고 하는 이 계룡왕성이 있다면 요 사이에 어디인가 백제 산성이 있을 것이다. 사성 동쪽에서 숭산까지는 열심이라고 하는데 숭산의 복궤들까지 지금 숭산을 배관한 구간이라는 남녀의 지명도 있습니다. 한리 세운 창의군이 사성에서 제방을 쌓았다는 것이 중화민국 지도에는 제방 표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남남군이 창해
그러니까 군이 백제 한성이 폐지되고 얼마 있다가 한반도에 있다라고 이만희 생각하는 나와서 건 우리의 생각이고 군을 사서에 만들었다고 의한 하니까 백제의 한성은 이 지역 하수 원래 남쪽에 있다라고 어딘가에 봐야 돼요. 남낭군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반도를 삼국사와 이 땅에서 후반서로 하던 청소년 집단이라고 하는데 어양 하남도가 되기 삼국대원임을 원하라는 이 근처에 제도가 남낭 원하 중에서 군이 남모와 중국이 있을 때 있다. 둘이 그러면 싸우다가 하나를 지금 가지고 두 개의 남낭도 두 개로 건졌죠. 보이는데 만약에 차이군 지역에 있다면 이건 37년 그러니까 37년에 공에 공에 흡수돼 바로 버리니까 후한이 낙랑군을 새로 유엔으로 만들어 지역에 그러니까 있는 새로 만든 얘기. 낙랑군은 차이군 서쪽에 그래서 있고 백제 온조왕 때 낙랑군은 한성 한성 동북에 있다. 그렇게 주라는 책에 보여지는데 덕이라는 이 지명이 백제 한성을 찾는데 한성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백제 한성을 우리는 이제 한성이라고 기록하는데 이게 덕이 북사에서는 거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수가 덕수라는 우리는 걸 들고 문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계는 고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수가 덕수랍니다. 고마성이 공으로 변해가지고 큰 덕자 문진으로 해서 비성으로 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뭐냐? 백제 한성은 백제의 거발성에서 어떻게 변해? 한성은 변화가 우리는 한성이라고 그러는데 북사는 굉장히 거발성이고 거발성이 뭐냐? 그런데 처음 구리를 건국한 건국자의 이름이 거발. 사기에 근데 그 거발이 하수가 크게 박다. 덕수라는 그래서 기록이 있어요. 큰 덕으로 보면은 거기가 백제 하수가 덕수다. 한성이여 한수, 진수, 가장 변수 가장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지금 가락국을 경상도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가락국은 남제에서 58번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남제에서 지명이 지금 유엔제는 5월에 있다면 가라도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가락국으로 얘기하는 경상도보다 지금 덕안 동북 쪽에는 김수로왕에 관계되는 지명이 허촌과 묘수가 있고, 그리고 구지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구자산이 있고, 그리고 금강옥으로 보는 괴, 금관이 괴잖아요. 그 괴지가 있고, 그리고 김유신의 전쟁 지명이 덕안 동쪽에 동북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의 조상인 소금전씨가 바로 청양에 살았고 지금 소금전씨 묘는 곡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가 경상도에 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가라는 남제석권 58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외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송사 외전부터 보면 전부 다 외는 가라, 백제, 신라를 다스린 걸로 있습니다. 근데 에이 무슨 소리요? 외가 어떻게 백제, 신라를 다스려? 그런데 그것이 조선 팔도와 일본 열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한 50국 중에 백제와 고리와 신라가 있고, 그리고 비비국과 구로국이 외가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라본기, 삼국사 신라본기나 외에 관계되는 기록을 검토를 할 때 만 50국 중에서 고구리, 백제, 신라, 외가 투쟁하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말하자면 예의 이남에서 사만인들 그 투쟁을 그린 것이 삼국지권 30의 마한전이고, 그 가라도 한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수로왕과 관계되는, 그리고 소금천씨와 관계되고 김유신과 관계되는 지명이 덕안 동북 쪽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즉 가락국기를 만들어서 이련이 조선 팔도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고구리 백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 하는 그 가운데 부분이 김유신의 최치원의 신라가 있는 지역인데, 최치원이 이거 쓸 때의 지역인데, 지금 이 동명과 덕안이 있는 서쪽에는 기라는 지명이 변한 서화와 서화는 그러니까 주나라하고 조선의 경계를 있던 조선 땅 기가 서화가 됐습니다. 그 서화 지역에 한성이라는 지명인데 이건 당나라와 신라의 길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황사색의 길목인데 당자가 신당서, 구당서가 다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당나라 당자를 써야 되는, 당나라의 길목이니까 당나라 당자를 써야 되는데 그걸 다른 글자로 바꾸다 보니까 이자저자 쓰게 되는데, 분명히 남제에서 백제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의자왕이 진출했기 때문에 그 오도독부 중에 동명과 덕안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럼 가락국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분명히 이래는 동의전은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물론 삼국사도 전부 다 그러니까 조선 팔도로 보이지 않는 걸 감추면서 역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요. 낭랑군이 있고 고래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한족과 동일에 이른이 쓴 그 방식이고, 지금 18사 동일에는
구리에서부터 시작한다. 고조선에서 시작하지 않고. 근데 동의전에도 낙랑국에 대한 것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낙랑국을 지워버렸죠. 낙랑군으로 낙랑국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는 낙랑국 지역이 따로 있고 낙랑군 지역이 따로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고조선이 아니라 구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치우천왕 때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련은 조선 팔도로 보이지 않는 것은 지우는 방식으로 우리 삼국사와 동의전을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련은 이제 삼국사와 조선 팔도에 맞추는데 이련이 삼국사와 동의전을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모든 기록을 조선 팔도 기록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에 맞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고리가 자주 자립하는 것으로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인용하는 한 이련이 아무리 만들어놔도 원전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삼국사와 동의전은 남대서 58군과 조선 팔도에 각각 대입해 보면 삼국사와 동의전의 공통 부분은 유엔제로 5월 지역에 일치합니다. 그리고 비공통 부분으로 조선 팔도 역사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마리간에서 신라 왕이 되는 신라와 모두 다 왕이 한 신라로 구분할 수 있고, 사로옥 신라는 고구려 백제의 영향하에 있다가 광복하는 신라였고, 한반도 쪽에 있는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503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631년에 만주까지 통치한 그런 역사가 있으면서 고리로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이련은 감히 원나라 땅이었고 송나라 땅인 유엔제노 5월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련은 삼국사와 동의전을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했지만 삼국사와 동의전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라시아를 하나로 보는 그런 역사책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마리간이 있고 북방의 선비들이 선미나 돌고래 최고 지도자가 가한입니다. 그러니까 가한을 가진 연방국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구리가. 그래서 삼국사와 동의전은 분명히 유라시아를 하나로 하는 그런 역사인데 그거를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했던 삼국유사에 의해서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책은 부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책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국사와 동의전을 삼국사 48권 유엔제는 5월과 조선팔도에 대입해보고 그리고 동의전을 남대서 58권과 조선팔도에 대입해보면 어디를 기록했는가 답이 나옵니다. 남대서와 삼국사 46권의 공통 부분은 유엔제는 5월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고 조선 팔도를 나타내는 이쪽에는 낙랑국이 고구려에 항복하면서 가한 지역이 되었다가 503년에 독립해서 있다가 고리로 그 전통이 넘어가는 것이 삼국사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넘어가는 전통을 세워둔 것이 삼국사인데 우리는 그 삼국사를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만 해왔습니다. 이련이 그것을 선교했었고 그리고 단재 신채후가 그걸 맞춰서 글자를 조선사 연구처에서 글자를 고쳐서라도 삼국사와
삼국지를 고쳐야 된다, 동의제를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해놨습니다만, 그거는 어차피 삼국사와 동의전을 인용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삼국사와 동의전이 재현해가지고 검증하면은 분명히 이전이 오판한 것을 우리가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국사와 동의전을 재현해서 검증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삼국사와 같은 역사책이 아니라 삼국사와 동의전을 기본으로 하는 표준된 그 정리된 바탕 위에서 역사를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고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